사료를 자주 바꿔주면 강아지의 복지에 좋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굳이 사료를 자주 바꿔줄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료를 자주 바꿔주면 강아지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건강상의 도움은 안 되더라도 사료를 자주 바꿔주면 한 가지만 먹어서 질릴 수도 있는 내 강아지의 복지에 좋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한 가지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들도 과연 그럴까요? 이미 성장이 끝난 강아지라면, 또 이미 영양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좋은 사료를 구별 중이고, 그 사료를 강아지가 잘 먹는다면은요, 굳이 사료를 중간에 바꿔줄 필요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요, 단백질 공급원은요, 되도록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요,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생겼을 때 대응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료 저 사료를 먹이거나요, 사료들을 여러 가지 섞어서 먹이게 된다면은요, 몸이 다양한 단백질에 노출되어서요, 몸에서는 다양한 항체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나중에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알러지가 생겼을 때 사료를 바꾸기가 어렵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강아지들은요, 보통 15에서 20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언제든 음식물에 대한 식이 알러지는 생길 수 있으며 사실 비교적 흔하게 발생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식이 알러지에 대한 대응은요, 회피법입니다. 노출된 적이 없는 단백질원을 가진 사료로 바꿔버리면은요, 대부분의 식이 알러지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곤충 단백질이 그런 원리로 식이 알러지에 대응하는 사료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사료 저 사료 등을 이미 많이 먹어서 더 이상 연어든 닭고기든 소고기류 등의 단백질 등의 거의 대부분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에 대해서 모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면은요, 이전에 노출된 적이 없는 단백질 공급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곤충 사료라든가 양고기 사료, 악어고기, 칠면조고기, 타조고기나 캥거루고기 같은 사료를 찾아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 단백질 공급원의 사료는요, 절대 미리 먹이지 마시고 일반적인 사료를 먹이시다가 정말 식이 알러지가 생기면, 그리고 일반적인 단백질 사료로는요, 더 이상 식이 알러지의 컨트롤이 안 된다면은요, 그때 가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미리 이것저것 다양한 사료를 먹이시다가는요, 나중에는요, 먹이실 사료가 없어져 버립니다. 곤충 사료와 같은 이런 특수 단백질 사료가 강아지 몸에 특별히 좋다거나 피부에 좋다거나 혹은 알러지를 치료하는 이런 사료는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희귀한 단백질 공급원의 사료이다 보니까 노출된 적이 적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사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 강아지가요, 일반적인 퓨리나나 로얄캐닌 같은 이런 사료를 먹고 있으면서 잘 먹으며 또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면은요, 특별한 단백질 공급원의 사료로 절대 바꿀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나중을 대비해서 이런 사료는 안 먹이고 남겨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료를 이것저것 먹이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섞어서 먹이는 것도 권장하지는 않는 방법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사료의 성분이나 조성이 충분히 좋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는요, 사료를 섞어서 먹이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때는요, 한 가지 사료가 강아지의 부족한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사료를 섞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영양분의 부족이나 미량원소의 부족이나 비타민의 결핍을 막으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요, 근래에 이르러서는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메이저 회사의 사료들의 영양 균형은요, 완벽합니다. 한 가지 사료만 오래 먹여도 안전한 사료를 우리는 이미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료를 섞어 먹이다가요, 문제가 생긴다면은요, 어떤 사료의 문제인지도 모르게 되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다양한 사료를 섞다가 한 가지 사료라도 건강상 안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거나 곰팡이 등의 오염이 생긴다면은요, 오히려 다양한 사료를 섞어 생길 수 있는 위험 역시 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즉 요즘에는요, 한 가지 좋은 잘 만들어진 사료를 먹이는 것이 위생적으로나 영양학적으로 안전한 일이지, 다양한 사료를 섞는 것은요, 오히려 영양의 균형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별로 안 좋은 방법이죠. 사료의 선택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란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여러 사료를 섞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않은 선택에 들어갑니다. 간혹 강아지의 맛을 위해 혹은 한평생 같은 것만 먹으니까 질릴 것 같아서 사료를 바꿔준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건 역시 맞는 말일까요? 강아지의 입맛은요, 사람처럼 정교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진 맛을 느끼는 혀의 미뢰의 수는요, 약 9,000개 정도가 되고요, 강아지가 가진 미뢰의 수는요, 약 1,700개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정교한 맛을 감지하는 능력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떨어집니다. 맛을 그리 잘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단지 강아지는요, 자신이 전에 먹어보고
보고 안전하다고 느낀 사료를 집중해서 먹는 것을 오히려 선호합니다. 혹시라도 강아지가 사료를 먹고 속이 안 좋았다거나 나중에 심하게 토했다면은요, 굉장히 예민한 강아지는요, 그 사료가 자신에게 불편함을 줬고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갑자기 잘 먹던 사료를 거부해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야생동물들이 가진 안전에 대한 습성이거든요. 단지 강아지에게 맛을 위해서 혹은 지루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료를 바꿔주는 것보다는요, 간식이나 캔을 종종 따주시는 것이 강아지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욱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지금부터요, 혹시라도 내 강아지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료를 바꿔줘야 할 일이 생긴다면요, 강아지 사료 교체 요령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여러 질병으로 인해 처방 사료로 바꿔야 한다면요, 교체 과정이나 시간, 새로운 사료에 적응 기간을 고려하지 마시고요, 바로 사료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과 치료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적응 과정을 건너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날마다 먹던 사료를요, 갑자기 바꾸게 되면요, 소화기관이 적응을 못해 설사나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사료를 교체해야 할 때는요, 강아지 소장에 소화를 돕는 미생물들에게 교체에 따른 적응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사에서 B사로 사료를 바꿀 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첫날은 A사료 80%에 B사료 20%를 섞습니다. 둘째 날은요, A사료 60%에 B사료 40%를 섞습니다. 그럼 셋째 날은요, A사료 40%에 B사료 60%를 섞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요, A사료 20%에 B사료 80%를 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날은요, B사료 100%를 급여주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날이든요, 혹시 소화를 못하거나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한다면은요, 바로 전날의 사료 비율로 건너가 다시 시작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사료를 서서히 교체해도요,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기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문제를 안 일으키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요, 굳이 사료를 바꿔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강아지 사료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